11번 문제는 상담 현장에서 만일 심리검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고 또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심리측정평가나 심리측정평가에 활용해서 많이 배우셨죠. 심리검사 파트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해볼까요? 청소년 상담사 윤리강령에 의하면 첫째, 청소년 상담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게 1번. 둘째, 검사 도구를 선택, 실시,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적 기준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2번째. 셋째,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심리검사의 잠재적 영향력, 결과, 목적, 성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심리검사 결과 해석의 사용을 감독하고 다른 이들이 그 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적합한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4번째. 자, 4가지를 이야기했죠.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점. 제가 여기에서 2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1번 추천합니다. 1번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3번에 있는 셋째 있잖아요. 셋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심리검사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결과, 목적, 성격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야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4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가지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와 2번째를 해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일 심리검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됩니까? 라고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네, 주의해야 될 점은 첫째, 이렇게 가요. 시작. 주의해야 될 점은 첫째, 같이 읽어야 돼요. 청소년 상담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둘째, 검사 도구를 선택하고 실시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기준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자, 3번째,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심리검사의 영향력이나 결과나 목적이나 성격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1번 문제도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심리검사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걸로 이 심리검사의 결과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고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적인 어떤 규준이 있잖아요. 전문가적인 그러한 규준이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전문가적인 연수를 받지 않는 사람, 전문가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걸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전문가적 기준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주의점이었습니다. 11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12번 들어갑니다. 자, 12번은 인터넷 상담, 사이버 상담이라고도 하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인터넷 상담, 사이버 상담의 장점은 컴퓨터를 이용한 상담 시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시간적 제약이라고 하면 돼요. 시간적 제약이 극복된다. 그 다음에 공간적 제약도 극복이 된다.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이라 볼 수 있겠죠. 익명성 등이 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시작. 인터넷 상담의 장점은 컴퓨터를 이용한 상담이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이며 익명성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인터넷 상담, 사이버 상담의 한계는, 그 말은 단점은 이라고 했었죠. 자, 전산 기반의 불안정성과 의사소통의 제약과
응급상담 시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든지 대화 예절의 파괴 등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4가지씩 있는데요. 4가지씩 있는데 2가지씩만 잡으셔도 됩니다. 자, 장점의 2가지를 잡아볼까요? 시,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 2번째는 그렇죠. 익명성이 있다는 것. 익명성이 있다는 것. 대면하지 않아서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면 관계에서 나타나는 편견 그런 것들이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계인 단점은 무엇이냐?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대면 상담보다는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만 더 한다면 그렇죠. 응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처가 어렵다.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정도를 정리하시죠. 아셨죠? 자, 한번 해봐요. 인터넷 상담의 장점은 시작.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과 익명성이 있어서 대면 상담보다는 편견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시작.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다는 것과 응급 상황 시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인터넷 상담의 장점과 단점이었습니다. 자, 13번 전화 상담인데요. 13번 문제까지 이번 시간에는 하겠습니다.